146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그 도함수를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활용하는 거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이런 형태로 써 있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 x에 대한 식이 쭉 있고 뒤에 마이너스 k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 그리고 는 0이야. 이럴 때 얘를 형진아 어떻게 해서 풀었었지 우리? 그치? k를 일단 일로 넘겼죠, 그죠? 넘겨가지고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k라는 상수함수 요 둘의 교점으로 생각을 했었지. 그치? 그래가지고 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k 값을 조절해서 k 값이 뭐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3개, 뭐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2개, 뭐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하나, 이런 식으로 k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근의 개수를 맞췄었잖아. 그렇지? 이런 게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에 활용해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실수 전체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걸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녀석의 무슨 값을 찾아라? 민영아 뭘 찾아라? fx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fx에 뭘 찾아야 돼? 어? 그러니까 뭐 프라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fx에 뭘 찾아야 돼? 당연한 얘기야. 잘 생각해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fx가 갖는 최소값을 찾아야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통째로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였던 최대 최소값을. 그래서 지금 이 필수예제 32번도 그래요. 자, x가 0 이상일 때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랬잖아. 그럼 얘 하나. 우리는 이번에도 이 녀석의 무슨 값을 찾아보자? 서준아 무슨 값을 찾아보자? 최소값을 찾아보자. 단 이번에는 실수 전체에서는 아니고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그치? 요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게 0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가 궁금하니까 요 놈을 내가 fx라고 하고요. 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니까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이것만 봐도 나오잖아. 3차 함수. 요렇게 가는 3차 함수라는 거 알죠? 그치? 자, 재현아 여기가 얼마? 0이죠? x는 0. 여기는 얼마? x는 2. 자, 그럼 우리가 지금 x가 2 이상인 아니 0 이상인 범위만 볼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x가 0인데가 여기니까 요거 이상이면은 이렇게 되는 범위를 볼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범위에만 보자면 그 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경계선이니까 얘는 그 값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 여기서만 보자면. 그러면 재현아 그 값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범위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극소야. 그러면 100% 거기가 뭐도 돼? 최소도 된다. 그치? 최소도 된다.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대면 최대.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소면 최소였잖아. 그래서 여기가 최소예요. 최소. 여기가 최소인데 그 최소값이 얼마냐면 2 집어넣은 거니까. 자, 요따 2 집어넣으면 강역 얼마야? 그렇지. a-4야. 그치? 그러면 민영아 이게 우리가 궁금했던 최소값이니까 이 녀석이 어떠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나머지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맞죠? 네,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함수가 2개가 나왔어. 요렇게 fx가 나왔고 gx가 나왔는데 얘네 둘이 닫힌 구간 0부터 2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럼 일단 요 부등식을 써볼게요. 요 부등식을 써보면 얘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예요. 자, 이랬을 때 형진아, 이렇게 생긴 식은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한쪽으로 넘기자. A까지 싹 다 넘길지 아니면 A는 남겨놓을지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가 1번 같은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싹 다 넘기고 한번 풀어볼게요. A까지 싹 다 넘기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사라졌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 요렇게 되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요 놈을 hx라고 한번 이름을 다시 붙여볼게. 얘를 hx.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h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어디에서냐면 닫힌 구간 0부터 2에서. 아이고. 자, 이렇게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닫힌 구간 0부터 2에서. 자, 그럼 이제 요 놈의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요거를 서연아 미분해 봐야 되겠지, 그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3으로 묶어줬을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도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정거는 얼마? 얼마?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범위는 0부터 2까지예요. 0부터 2까지. 그럼 0이면은 얘와 얘 딱 중간이니까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0. 그 다음에 2면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요 범위만 볼 건데 또 그 범위 안에 극값이 재현아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지점에서 여기가 지금 극소니까 그 지점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그쵸? 그러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이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 x값이 1일 때의 함수값 그 놈만 구해가지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강혁아 요게 hx였잖아. 이것도 얼마 넣자는 얘기예요 지금? 1 넣자는 얘기지. 1 넣자는 얘기.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요 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구간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a를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요 구간에서 항상 0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그 구간의 최소값이 0 이상인 걸 보여주면 돼. 그게 포인트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35번 하나 풀어볼게. 지금 풀었던 위에 두 문제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밑에 135번 요 문제 한번 똑같이 따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자. 지금 135번 문제를 풀다가 아마도 너는 A가 16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었겠지? 그랬을 때 실수 A의 최소값이 그럼 17이야? 아니요. 실수면 응. A가 실수인데 A가 16보다 커요 라고 했을 때 A의 최소값은 얼마야 그럼? 이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근데 문제에서 A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135번에 1번을 풀 때 A가 16보다 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수 A의 최소값은 없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니? 16보다 큰 첫 번째 숫자가 누군데? 16.1이야? 아니잖아.
16.01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16보다 커요 라고 해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실수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열린 구간이라고 하잖아. 열린 구간. 이 구간의 제일 끝 숫자를 모른단 말이야. 열린 구간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만 해요. 등호가 붙어있는 상태로 나와야 그래야 최소값을 16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 등호를 붙이는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 1번 문제에 여기 주어진 함수를 내가 fx라고 한다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3으로 묶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fx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x는 2가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2라는 구간을 볼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다 지금 색칠을 하지 않은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지? 2일 때 값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 구간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자, 이 구간에서 윤호야 가장 작은 순간이 언제죠? 2일 때지, 그치? 엄밀히 말하면 2 바로 직전이죠. 2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작은데 그때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요렇게 거가지고 딱 2일 때 있죠? 딱 2일 때. x값이 딱 2인 그 순간. 그 순간의 함수값은 0이 돼도 어때?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딱 2인 순간은 0보다 클 필요가 없고 0이랑 같아도 괜찮아요. 그 바로 직전, 2가 되기 바로 직전부터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없고 여기도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f2가 0보다 클 필요가 없고 크거나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쵸? 요 영역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그럼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는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최소값은 16이 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처음에 여러분들이 등호를 붙인다는 생각을 못했어도 이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쵸? a가 16보다 크면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요. 정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등호를 붙여야 되나? 이렇게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등호를 붙이는 게 맞는 풀이다. 이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35번에 2번으로 가면 두 함수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그랬으니까 역시 또 요거를 우리가 쓴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버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거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궁금하니까 얘를 다시 hx라고 이름을 새롭게 붙인 다음에 h'x를 구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제형 알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요거는 그 h 프라임 말고 그냥 hx를 구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생각되니? 그리고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 그치,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일까? x가 1일 때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x가 2 이상일 때라 그랬잖아. 그럼 요 2라는 숫자는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이쪽에 있겠죠. 있죠? 너무 오른쪽인가? 자, 여기쯤에 x가 2가 있어. 그럼 우리는 2 이상인 범위만 볼 거니까 여기 색칠을 하고 요렇게 생긴 구간만 보면 돼. 앞에 건 안 궁금하다고. 이 빨간 색칠한 영역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영아, 이 색칠한 부분 중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할까? 당연히 2에서 발생하죠.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의 값을 구해보면 2를 요따 hx에 집어넣는 거죠. 요따 집어넣으면 얼마 돼? 2 플러스 a가 되나? 마이너스 2예요? 요 지점의 값은 이렇게 되잖아.
요 값이 0보다 어떠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부분의 값도 다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이제 뒤 넘어가 볼게요. 14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49쪽은요.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여러분 그 물리 다 배웠나? 물리? 1학년 때 뭐 그런 거 배웠어요? 물리 아예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 뭐 거기서 막 시간 속력, 시간 속도 그래프, 뭐 시간 거리 그래프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네. 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면적, 넓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잖아. 그치? 그런 개념들이 다 수학에서 나온 거야. 미분 접근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요게 x축이고,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원에서는 x축이, 자, 이 가로축이 항상 뭐가 되냐면 t가 돼요. t. 여기서 이 t는 뭘까? 시간축입니다. 시간축. t가 시간축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시간축이야. 시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자, 세로축이 x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tx의 그래프, tv의 그래프, ta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x는 뭘 말하는 문자일 것 같아요? x는 보통 위치, 뭐 거리 이런 개념이고요. v는 뭘까? v는 속도입니다. 속도. v는 속도. a는 뭘까? 가속도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원을 하면서는 t와 x 사이의 그래프, t와 v 사이의 그래프, t와 a 사이의 그래프가 나올 건데, 여기서 제일 기본이 되는 개념은 뭐냐면 위치식 있죠.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내가 ft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t와 x에 대한 그래프가 생기고,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t와 x 사이의 그래프야. 그럼 내가 v를 구하잖아요. v.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 이거는 이 식을 뭐 한 식이 된다? 미분을 한 식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그럼 뭐가 될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생각해보더라. 그 속도라는 개념이 뭐야? 위치가 변화하고 있을 때 그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속도거든요. 우리 미분계수 처음 배울 때 미분계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미분계수를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불렀잖아. 그 개념인 거예요. 위치가 변화하고 있을 때 그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속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가 뭐야?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는 걸 가속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위치에 해당되는 식을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에 해당되는 식을 미분을 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된다. 그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적분 단원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가속도식을 적분을 하면 뭐가 돼? 속도식이 되는 거고, 속도식을 또 적분하면 뭐가 돼? 위치식이 되는 거예요. 적분의 개념에 넓이의 개념이 있거든.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것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속도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그게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위치 미분이 속도, 속도 미분이 가속도, 요 개념을 일단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날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일 간단한 문제들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을 공백으로 빼놨는데, 자, 요 예를 보면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위치야. 그럼 내가 여기서 속도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속도식을 위치식을 어떻게 하면 속도식이 된다고? 미분하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한번 미분해줘.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 요게 속도식이에요. 그럼 가속도식은 또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해.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6t 마이너스 6 요게 가속도식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질문한 게 이거잖아.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 그러면 서연아, 이게 속도식이잖아. 여기다 t자리 얼마 넣으세요? 3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가속도식이잖아. 여기다 t자리 얼마 넣으세요? 3 넣으세요. 그러면은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구해진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밑에 보면 방금 이제 설명한 것과 똑같은 설명인데 우리가 미분을 표현할 때 요 기호 기억나죠? dx dt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었죠? x라는 애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렇게 그냥 프라임 찍는 것도 미분이지만 프라임 찍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 dx dt 하면 이거는 x를 t에 대해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변수가 여러 개야. 그러면 누구에 대해 미분한 건지 정확히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요런 기호로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좋아. 요런 기호, 요런 기호, 요런 기호. 요것도 딱 보면은 원래 V가 있었는데 V 앞에다가 D, DT를 붙인 거예요. V를 T에 대해 미분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에 150페이지에 보면은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그랬는데, 자, 이것도요. 길이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을 때 그 길이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피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을 때 부피의 뭐 3초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럼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해라. 자,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얘처럼 자, 길이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그 길이에 2초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L이라는 식을요. T에 대해 미분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T에 대해 미분해 이런 뜻이라 그랬지? T에 대해 미분해.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고 거기에 2 넣으면 답이 되는 거야. 그지? 서연아, 우리 민영 뒤에 스탠딩 책상이 있어요. 야진은 안 졸려 오늘은? 잠을 푹 자고 왔나봐. 푹 자고 온 헤어스타일인데? 어? 푹 자고 온 거 아니야? 오늘은 안 조네 이하나? 뭐라고요? 아, 졸지 마. 자, 우리 151페이지로 가봅니다. 예, 처음에 조금 이제 적응만 하면 그러면 속도 가속도 어렵지 않아요. 춥니? 작은 에어컨 끌까? 더워요. 춥니? 네. 더워요. 아유, 더워요. 그러면 형진이랑 재현이가 대표로 가위바위보를 하자.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현이가 이겼네. 그대로 갑시다 그러면. 자, 필수예제 33번. 1번은 아주 쉬워요.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한번 미분해주면 그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그랬죠.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미분해주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그랬죠? 6t-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3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t가 3에서의 3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 속도는? 얼마지? 9가 되나? 9.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가 되죠? 12. 자,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러면 P라는 점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체의 운동은요, 항상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직선에서 물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1로 가던 물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로 이렇게 돌라 그래. 그러면 반대로 도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나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0이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속도라는 개념은요, 이런 말 들어봤니? 스칼라랑 벡터라는 말 들어봤니? 네. 스칼라는 뭐죠? 방향을 포함하지 맞아. 스칼라는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벡터는 뭐예요? 방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봐봐. 이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인 거예요. 속도는 부호가 있어. 1로 가느냐 1로 가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바뀌어. 근데 속력은 어떨까? 속력은 1로 가든 부호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1초에 3걸음을 간다. 그러면 속도를 따지면 플러스 3이고 이쪽으로 1초에 3걸음을 간다. 속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속력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3걸음을 가는 것도 3이고 이쪽으로 3걸음을 가는 것도 3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속도라는 애한테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얘가 뭐가 돼? 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건 속도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거고 그 순간을 전후해서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1로 가다 1로 왔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결국 뭐죠? 속도라는 건 위치식을 미분한 거잖아. 미분해서 0이 되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는 지점,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뭐예요? 극값이에요. 극값. 그치?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의 극값이 결국 속도가 변하는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속도를 구하면 속도는 0이 되고 부호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V식을 이렇게 써놨잖아. 요 식에서 자 3t로 묶으면은 t-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V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V의 그래프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에서 풀 이렇게 돼요. 이게 V의 그래프야. VT라고 할게요. VT. 자, 그러면은 V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X의 그래프, XT의 그래프는 이걸 미분계수로 도함수로 갖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이렇게 생기는 것이 위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가 음수인 경우는 의미가 없거든.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단 말이죠. 시간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이 부분부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속도의 그래프고 요게 위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속도의 그래프에서는 0이 되는 순간 부호가 바뀌는 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극값, 그치? 극값. 여기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의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t가 2일 때죠. t가 2일 때의 x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식에다가 t자리 얼마를 넣어? 2를 넣으시면 돼요. 그죠? 2 집어넣어주면 8-12니까 -4. 이렇게 우리가 위치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설명을 잘 생각하면서 137번 한번 해봐 얘들아. 137번. 자, 밑에 137번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 금방 속도가 t-1, t-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6인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1에서도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 거고 6에서도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6일 때를 말하는 거죠. t가 6일 때. 그럼 t가 6일 때의 위치, 그러면 요 식에다가 6 집어넣은 거, t가 6일 때의 가속도 식에다가 6 집어넣은 거, 이거 두 가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구하면 위치가 얼마 나오냐면 -18 나오고요. 가속도는 5 나옵니다. 5, 그쵸? 맞아요. 6일 때라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6일 때를 찾아가지고 위치식에 대입하고 가속도식에 대입하고. 자,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필수예제 34번은 이 문제의 상황은 중학교 때부터도 나왔던 거야.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졌을 때. 물체를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니? 쭉 올라갔다가 여기 떨어지죠.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자, 이쪽을 T축으로 놓고 이쪽을 X축으로 놓으면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요러한 2차 함수 형태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떼버리고 요렇게 생긴 그래프. 요게 지금 위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얘를 그대로 그린 거.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요 순간에 이 물체는 가장 높이가 어땠지? 가장 높았지. 가장 높았고, 그 가장 높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가장 높았던 순간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됐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지. 그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요 순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겠다. 최고 높이가 되는 순간이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고. 그쵸? 자,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이거는 뭐 너무 쉽지. x식이 나와 있으니까 x식을 한번 미분하고, 그럼 한번 미분하면 v죠. 그러면 20-10t. 그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초 후의 속도. 여기다 3 넣는 거니까 얼마예요? -10인가? -10.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냥 상수함수네? 그치? 그러니까 몇 초든 상관없이 얘는 계속 뭐예요? -10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물론 여기를 찾는 거니까 꼭지점을 찾는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꼭지점 찾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건 미분한 상태에서 얼마 되는 걸 찾는 거야? 0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죠? 미분해서 0 되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t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가 2네 그러면. 그쵸? 2예요. 그래서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가 되는 거고요. 2초. 그때의 높이. 2초일 때의 높이를 말하는 거지. 2초일 때의 높이. 그러면은 2를 어디다 넣으면 돼, 이거? 그죠? 위에 시계, 위치 시계다 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5 플러스 40. 65 마이너스 20인가? 그치? 그럼 얼마예요? 45. 단위는 미터겠죠? 그리고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예언아, 돌이 지면에 떨어졌대.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얼마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이 0이 됐어요? 돌의 무엇이? 돌의 위치가, 돌의 속도가, 돌의 가속도가?
위치가 0이 된 거예요. 위치가. 그렇지? 위치가 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x가 0일 때를 찾는 겁니다. x가 0일 때. 위치가 0이 돼야지 지면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에요 라고 놓고 푸는 거고요. 마이너스 5로 한번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5가 0, 아니 5가 0이니까 1, 5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값이니까 음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5일 때가 되는 거죠. 5일 때. 던진 지 5초 만에 돌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순간에 재영아 그 순간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속도식 여기 찾아놨잖아. 그지? 요 속도식에 그대로 어떻게? 5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나와? 30이야? 마이너스 30이야? 마이너스 30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단위가 뭘까? 속도의 단위는 뭘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야죠. 그쵸? 미터 퍼 세크. 지금 거리의 단위, 속도의 단위 이렇게 미터 퍼 세크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면 되겠고 속도 여기 아까 1번 문제도 마이너스 10은 속도였잖아. 그래서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면 되고 가속도는 단위를 뭐라고 쓸까? 가속도?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세크 제곱. 근데 뭐 가속도의 단위까지는 뭐 크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39번도 한번 볼게요. 139번. 자, 139번은 지상 40m의 위치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공의 t초의 높이를 그랬는데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이런 상황 설정들은 전부 다 이 식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 설명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그냥 요 식만 보면 돼. 요게 위치식이다. 자, 이 위치식에서 공이 최고 높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래요. 재현아, 아까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위치 그래프가 그려지면 여기가 최고 높이였잖아.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순간의 순간적인 속도가 얼마가 돼? 0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건 얘를 미분해가지고 50-2at 요 놈의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렇죠? 0이 되는 순간. 그럼 그때 t값을 구해보면 2at가 50이니까 t값은 a분의 25 요게 이제 t값인데 그게 몇 초다? 5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5초다. 그래서 a는 몇이에요? 5가 되겠네. 그치? a는 5가 돼. a가 5가 됐다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40 플러스 5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최고 높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t가 5일 때의 높이 여기다가 5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0 플러스 250 빼기 125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정건아 답이 얼마야? 165. 그죠? 높이니까 미터라고 쓰면 되겠죠? 165 미터.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두 페이지에 나온 문제들은 x를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미분하고 또 미분해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개념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는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요 그래프를 봐봐. 그래프만 딱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체는요. 자,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가 지금 수직선상에서 0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는 처음에 땅 출발하고 어느 방향으로 먼저 이동을 했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먼저 갔어요. 그쵸? 그래프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치?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양의 방향으로 몇 초 동안 움직였어요?
3초 동안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런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요, 안 바뀌게요? 이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랬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0을 기준으로 보호가 바뀔 때 그때 속도가 바뀌는 거라 했잖아. 아니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3초가 될 때까지는 방향은 안 바뀌었어. 계속 어느 쪽으로 가? 플러스 쪽으로 가. 다만 플러스 쪽으로 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나중에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요런 그래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갔어. 오른쪽으로 쭉 갔어. 몇 초가 될 때까지? 3초가 될 때까지. 3초 동안 오른쪽으로 갔어. 그 다음에 3초를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럼 이쪽으로 가던 게 이제 어떻게 오는 거야? 이쪽으로 오는 거야. 몇 초간? 2초 동안. 2초 동안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편해. 지금 봐봐. 요 면적이 요 면적보다 훨씬 넓죠? 무슨 뜻이죠? 요 빨간 면적만큼 양의 방향으로 간 거야. 요게 양의 방향으로 간 거리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갔잖아. 이만큼의 거리가 이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거리는 길어, 짧아? 짧아. 상대적으로 얘보다 훨씬 짧아. 근데 이게 돌아온 거리예요. 돌아온 거리. 돌아온 거리는 한 요만큼 돌아온 거고, 요만큼 돌아오는데 2초가 더 걸린 거예요. 2초가.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몇 초가 된 순간이야? 5초가 된 거야. 출발한 지 5초가 된 거야. 그 다음 거기서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바뀌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 뒤로는 플러스 방향으로 쭉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뒤로는 플러스 방향으로 쭉 가는 요런 상황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보여야 돼요. 3초 동안 플러스 방향, 2초 동안 마이너스 방향, 그 이후로는 계속 플러스 방향이 쭉 가는 거. 자, 그럼 봐봐. t가 3일 때 점피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서연아, 맞다, 틀리다? 이 몸을 베베 꼬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맞다, 틀리다? 맞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래서 3초일 때 운동 방향 바꿨잖아. 일로 가다 일로 왔으니까 맞고요. t가 2일 때 점피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t가 2면은 아직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잖아. 그치?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는 중이었잖아. 그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t가 5일 때 점피의 가속도는 0이다. 자, 봐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v를 뭐 한 거죠? v를 미분한 거잖아. t에 대해 미분한 거잖아. 그러면 5가 되는 순간에서의 v의 미분 계수가 0이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분 계수는 윤호야 다른 말로 뭐지? 순간 변화율. 또 뭐지?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래프에 5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0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게 아니라 속도가 0이었던 거죠. 속도가 5초인 순간은.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는 틀린 말이고요. 가속도는 양수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거. 그죠? 기울기가 양이잖아. 맞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그러면 141번 해보자. 자, 차근차근 생각해봐. 141번 답 한번 찾아봐요. 이 141번이 나와 있는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라서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물체의 운동을 아까처럼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 이 물체는 처음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3에서 한 거야. 3에서. 그죠? 처음 출발을 3에서 한 거고 3에서 출발해가지고 1초 동안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3이었던 위치가 얼마가 됐어? 0이 됐거든. 그래서 3에서 0으로 처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온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가 걸린 거야? 1초가 걸린 거야. 1초가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 0을 찍고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좀 움직인 거죠.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순간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요 때를 뭐 그냥 편하게 2초라고 하면 좀 그렇다.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 그러면 1초 동안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올라간 겁니다. 요만큼 올라갔어. 몇 초 동안.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 다시 돌아왔죠. 0으로 다시 돌아왔죠. 0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를 뚫고 음수지점까지 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음수지점까지 갔던 거예요. 음수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휙 돌아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쭉 간 거니까 마지막에 양의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한 이런 운동이에요. 3에서 출발해서 1초간 왔다가 다시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운동인 겁니다. 얘는. 그럼 얘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점 P는 수직선 위에 점 3에서 출발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자 T가 5일 때 5초에서 5초면 여긴데 요 순간에 속도가 0이다 그랬잖아. 근데 윤호야 이 그래프는 지금 속도 그래프가 아니죠.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까 우리 속도 그래프에서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미분계수였잖아. 그러면 위치 그래프에서의 속도도 똑같이 뭐예요? 미분계수야. 그러면 니은의 주장은 O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5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 거지.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0부터 1초. 0부터 1초 처음에 이거 말하는 거잖아. 처음에 이 1초 동안은 3이라는 지점에서 0이라는 지점까지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란 말이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거 틀렸다. 그치? 다음 기억이 됩니다.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VT 그래프인지 XT 그래프인지 구분해서 문제를 봐야 돼. 자, 넘어가서 마지막 이거 그림자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자, 그림자 문제를 볼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얘들아.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예언아 무슨 문제 풀 거라고 우리? 그림자 문제 풀 거예요. 그림자 문제. 그림자 문제 좀 어렵다 예언아. 자, 봐봐. 그림자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볼게. 요렇게 땅이 있고 여기 요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그러니까 가로등의 높이는 3m 3m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가로등에서 자 불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사람 키가 너무 크다. 좀 줄이자. 사람이 좀 작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가로등에서 이렇게 불빛이 쭉 나와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지나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사람 발끝부터 요만큼이 이제 그림자의 길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걸어온 거니까 요거는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 그죠? 요 빨간 부분은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가로등의 높이가 3m였고 이 사람의 키가 1.65m였습니다. 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속도가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매분 90m. 매분 90m. 자, 그럼 이 사람이 출발한 지 t분이 지났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t분. 이 사람이 출발한 지 t분이 지났다면 이 사람은 몇 미터를 이동했을까? 서연아, 이 사람은 1분에 몇 미터를 이동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출발한 지 t분이 지났으면 몇 미터를 갔을까? 1분에 90m 가잖아. 2분이면 몇 미터? 3분이면 t분이면 90t 맞죠? 90t. 이 사람은 t분 후에
90t만큼을 이동해 있을 거니까 그걸 이 그림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치? 가로등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위치까지 요만큼을 우리가 90t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그림자 문제에서 맨날 물어보는 건 두 가지야.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랑 그림자의 길이가 변화하는 변화율. 이걸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 길이를 x라고 잡고요. 여기 길이를 y라고 잡아볼게. 이게 포인트야. 잘 봐, 얘들아. 이렇게 x, y라고 잡았을 때 윤호야, x는 무엇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림자의 길이가 x인 거죠. 그럼 이 y는 무슨 의미지? y? 이 출발 지점부터 이 그림자의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잡은 거죠. 그럼 보세요.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y를 뭐 한 걸까? y가 머리 끝이 위치하는 거잖아. 머리 끝에 위치. 그러면 머리 끝의 변화율이면 얘를 뭐 한 거예요? 미분한 거예요. 머리 끝의 변화율은 y를 미분한 거니까 dy, dt가 머리 끝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뭘까? 그림자 길이를 나타내는 게 x 아니야?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뭐 찾으라는 거예요? dx, dt 찾으라는 거야. 그치? 자, 여기가 이제 이 그림자 문제의 포인트야.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그림에서의 dy, dt가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dx, dt가 얼마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를 90t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면 이 x는 몇 t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뭘 활용하면 여기를 몇 t라고 표현 가능할까요? 잘 봐봐. 그림을 잘 봐봐. 우리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가 3m인데 여기가 1.65m라는 사실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의 뭘 한 쌍 찾을 수 있다? 닮음을 한 쌍 찾을 수 있다. 그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당연히 뭐예요? 이거. 당연히 닮음이지. 그지? 얘네들이 닮음이야. 그리고 그 두 삼각형의 닮음비를 우리는 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꺼내놓고 그 다음에 또 요 놈을 요렇게 꺼내놓으면 얘네 둘은 지금요 닮음인데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1.65잖아. 이쪽 간단하게 할까? 3대 1.65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300대 165 그러면은 15로 나누면 20대 11이죠. 20대 11. 이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20대 11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변의 길이가 20에 해당될 때 요 변의 길이가 11에 해당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마침 여기가 90t네. 90t. 그럼 여기 몇 t야? 여기가 110t가 돼야죠. 110t. 그치? 그래야지 여기 요만큼은 200t가 되고 여기는 110t가 되면서 20대 11이라는 비율이 나오죠. 암산 안 되면 식으로 쓰면 됩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90t 플러스 x 대 x는 20대 11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죠? 그죠? 요 길이가 지금 90t 플러스 x고 요 길이는 그냥 x니까 걔네들이 20대 1이다. 그러면 20x가 990t 플러스 11x 이렇게 되는 거니까 9x가 990t 그러니까 x는 110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치? x가 110t라는 거 나왔으면 끝났어요. y는 그럼 몇 t야 당연히? 200t 아니야. 200t.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y의 미분 y를 t에 대해 미분했을 때 y를 t에 대해 미분해.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얼마예요? 200 아니야. 200. 그죠? 1번 답은 200이고요.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 미분했을 때 그랬으니까 110t를 t에 대해 미분해. 그럼 얼마 되는 거야? 110이 되는 거야. 1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00과 110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위를 쓸 때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미터 퍼 분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단위들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났다. 그림자 문제는 밑에 있는 문제도 숙제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여기 활용 문제들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53까지만 할게요. 153까지. 그리고 RPM은 81까지인데 요거 RPM은 그러니까 지난 숙제에서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RPM은 그대로. 자, 요만큼이 숙제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 내려가서 이제 교재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교재 마무리를 할 목표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그 체크 받았어야 되는 게 126에 74거든요. 여기까지를 목표로 하시는데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원리는 어떻게만 풀어라? 필수 예제하고 연습 문제 스텝 1까지만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RPM은 홀수법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